혹시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사지육체가 사나이와 같거늘 이 같은 압제를 받아 세상 형편을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 모양이 되리요.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에 살던 이소사, 김소사가 낭독한 여권 통문의 일부분이다. 남녀가 다르지 않음을 주장한 여권 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는 문명 개화, 정치에 여성들도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참정권 운동의 효시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더불어 여성의 직업권과 교육권도 주장한 여권 통문은 단지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국내 최초로 여인들로 결성된 모임을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여권 통문으로 시작된 불씨는 일제 치하 속에서도 계속 타올랐다. 여성 독립운동단체인 근우회를 그 대표로 꼽을 수 있다. 근우회는 강연회나 연설, 강좌 등의 활동을 통해서 여성 계몽에 앞장섰고 남녀 평등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주장했다. 이처럼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등 우리의 역사를 통해 여성들도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8년 5월 10일 첫 선거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저조하지만 그동안 여성 정치인들의 활동은 미미하지 않았다. 호주제 폐지, 이혼 배우자의 재산 분배 청구권, 동성동본 금혼조항 폐지 등 여성들을 위한 빛나는 업적이 여성 의원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제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공공 분야에서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부패 수준이 낮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일수록 여성 정치인이 많다는 세계은행 보고도 있는데 실제로 여성 의원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이 세계에서 부패 없는 나라로 꼽힌다는 사실이 단적인 예가 될 듯하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여성 정치 참여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조한 걸까? 여성 정치 참여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좀 저조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좀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성 역할의 고착화, 여성의 어떤 정치 참여를 자연스럽고 적절한 것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여성이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법 제도적인 발전이 좀 저조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여성이 동원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남성보다 좀 열악한 것도 하나의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성들이 아무래도 이 수십 년간 축적된 정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기회도 부족하고 또 그런 정치적인 그 훈련이 축적된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 할당제와 같은 제도적 도입은 여성 대표성의 양적 확대는 물론 실질적인 대표성 증대에도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들의 정치적 세력화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 그 정당이나 정치 관계자와 같은 그런 엘리트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일반 여성 유권자들이나 또 여성 정치 참여를
그 희망하는 그런 미래의 어떤 정치가들 양측에서의 노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당 관계자들은 이제 정당의 좀 남성 중심적인 정치 문화를 좀 개선하고 또 그 여성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여성들이나 유권자들이나 또는 정치에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뛰어들고 또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 당선자가 50대 연령의 서울 지역으로 집중돼 있다. 하지만 한 연구에 의하면 당선 경쟁력에 있어서 후보자의 성별보다는 소속 정당이나 현직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지어 수도권에서는 여성 후보자의 당선 경쟁력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의 과소 대표성은 당선 경쟁력의 차이가 아니라 낮은 출마율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각 정당들은 여성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여성 정치 지망생들에 대한 기존 정치인들의 멘토링 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다. 그 결과 여성들도 사회 문제에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더불어 스스로 정치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들 스스로도 생활 속 정치 경험은 물론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다양한 사회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행동이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믿음이나 만족감은 결국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성 정치인이 되는 길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것이 그래도 남성보다는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고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인구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인구의 삶의 질의 향상이나 사회적인 지위의 향상에 보다 더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큰 맥락에서 보자면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리고 시민적 참여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정치 철학가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시민 모두는 정치에 참여하여 가치 배분을 할 수 없기에 선거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한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그 대표자로 하여금 가치를 잘 배분하도록 위임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대표자가 어느 특정 집단으로만 구성돼 있다면 이미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제 여성들은 정치 참여를 통해 여성들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공동체를 위한 더 나은 정책 결정을 위해 정책 지향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 한쪽의 불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